안철수 의원이 오늘 부산에 가가지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 신당 설명회 거기에 가서 이제 통합신당 설명회에 가서로 바뀌었죠. 거기에 가서 뭐 하여간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내가 이러저러 해서 이런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할 일이 따로 있지. 새정치연합이라는 것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정당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장준희가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가요. 그게 공식 기구예요. 거기서 논의되고 결정을 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그게 만약에 공당이라면, 공당을 만들려는 창당준비위원회였다면, 장준희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건 사과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그 순간 매장되었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범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정치적 범죄다. 정치적 범죄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당 안에서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젠 정말 한 시대가 갔고, 이제는 정말 여야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나는 하나 아쉬운 게 우리 정치에서 보수 정책을 내건 정당의 이제 부존재. 이게 하나가 참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참 정책의 대결,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뭔가 새정치 하겠다고 하니 저 사람 또 뭔가 내놓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웬걸 하기는 이거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나서 새정치 하겠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지금 여기에 박수 치는 사람이 20대, 30대 중심으로 한 50%가 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이제 50, 60대는 또 반대가 50%가 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철수 신당 그리고 민주당이 통합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이 약간 더 높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참 우리 그 국민들이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가 권력을 쫓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어떤 명리를 위해서 이런 식의 농간을 부린다는 것은요, 이 정계 은퇴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사실 새정치 제대로 하려면 이번 이런 야합에 관여된 사람들 다 은퇴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야만 새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적정 절차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기본을 못 지킨 사람들은 무슨 민주정치를 하고 새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뭘 하겠어요? 바로 독재합니다.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결정 다 해놓고 내놓겠죠?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놓는 명분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겠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거짓 세력이다. 공천 약속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공천 폐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게 명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면 과연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늘 지킬 것이라고 이제 무엇으로 담보합니까? 우선 이런 엄청난 당과 당을 통합해버리는 이런 일조차도 자기들 독단으로 밀실해서 비밀리에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군사독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군사독재는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부장 하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야당이니까 민주주의자입니까? 그런 진영 논리예요? 야당은 민주주의자고 여당이 이런 짓 하면 독재고, 잠깐만요. 대통령이 이러면 독재주의자고, 야당 대표들은 밀실에서 결정을 해도 민주주의자고.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약간 쉽지 않은 구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늘 하는 얘기들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뭐다, 늘 이러거든요. 예, 근데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세종시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요. 국민들 6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끝내 밀어붙인 전체 과정은 노무현 정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부 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걸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만들어낸 과정이 과연 그 절차가 민주주의겠습니까? 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역시 여야가 그때 행복도시 만드는 소작은 위원회에서 7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조차도 없습니다. 국회에. 그 회의록조차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일부 인기를 가진 극소수의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악수해 가면서 서로의 그 이익을 교환해 가면서 결정한 것이 국민과 약속으로 둔갑하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담, 어쨌든 이런 비판, 당내의 반발, 이런 거를 예상하면서도 합치기로 했는데. 이제 서로 그거죠.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민주당은 이 합당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지도가 10% 초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호남 세 곳 빼놓고 만약에 이 야권 연대라든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호남 세 곳 빼놓고 이길 곳이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김한길 대표뿐 아니고 지금 당의 지도부들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답답한 것이 안철수 신당인데 안철수 신당 당 만든다 그랬죠. 새정치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예라와 같은 지지도가 올라왔습니다. 민주당보다 3배 정도 됐어요. 지지도가. 그때는 막 모이더랬죠. 김효석 전 의원, 이계한 전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다 왔고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새누리당에 있다가 옛날에 안철수 그 캠프에 있었던 분인데 망설이다가 또 고민을 예. 많이 하다가 왔었죠. 예, 다 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새정치를 하자. 윤유준 전 장관 팔고초리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모셔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지지도가 슬슬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첫 번째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 새 정치 하겠다면 새 인물이 나오고 뭐 해도 왜 사람이 안 모입니까? 새로운 어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이번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죠. 예,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니까 사람 모기도 힘은 들었겠지만 단순히 새정치 이걸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새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안철수 의원만 새정치 소리 합니까? 민주당 새정치 한다는 소리 안 해요? 심지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 혁신안 계속 2월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과 혁신 경쟁을 하겠다. 새정치 경쟁하겠다. 늘 하는 소리가 새정치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럼 새정치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당 이름부터 새자가 붙어있습니다. 새누리. 그 새하고 이 새하고 좀 다른 새 같은데요. 그럼 한쪽 새는 뭐 날아가는 새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 개가 다 날아다니는 새 같아요. 예? 버더. 내가 이게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정체성으로 뭉쳐야 되는데, 정체성으로 뭉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이 안 모입니다. 뭔가 저기 가면,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출세를 하지 않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좋다. 난 저기에 함께 뼈를 묻겠다. 이렇게 모여야만 결속력이 강해지는데, 그런 인재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여준 의장이 그거를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이 그렇어요. 작아서 사람들이 그릇은 굉장히 컸죠. 엄청나게 컸죠. 합리적 보수, 성찰적 진보 다 아우르는데 그보다 큰 그릇이 더 어디 있어요. 그 그릇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 갖다 놔도 다 그 빠지면 다 음식 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아니 합리적 보수나 성찰적 진보, 최소한 그 속에는 우리 정부장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도 들어갈 누가 수 있을까요? 나는 극좌다, 나는 극우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다 들어가죠. 우리 변호사님은 들어가십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가겠죠. 만약에 나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주의적 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예, 우리 보수주의자도 여러 가지로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예, 아주 그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좀 큰 정부를 나는 요구한다. 원래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가 아닌. 그래서 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하지만 나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통과 상식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같은 경우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